네, 저는 오늘 오픈소스 기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뭐 오늘 하루 종일 세션 들으셔서 피곤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는 메인테너들이 불특정 다수랑 이제 타임존이 다른 곳에서 비동기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동화 프로세스들이 좀 있고, 거기에 좀 암묵적인 뭐 오랫동안 하면서 쌓인 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좀 오픈소스 해보셨으면 대부분 알만한 내용, 간단한 내용이라서 그냥 편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암묵적인 룰이나 기본적인 흐름 같은 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접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오픈소스 기여하려면 이제 리드미가 있죠. 예, 깃허브에 가면 첫 페이지에 리드미가 나오는데 리드미는 이제 그 프로젝트의 소개가 보통 작성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일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리드미를 꼭 일단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보통 프로젝트의 소개랑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많은 내용들이 리드미에 적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여를 하실 생각이라면 이제 그 파일 중에 contributing.md 같은 파일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관례적으로 이런 파일명을 쓰기 때문에 리드미에 링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리드미에 링크가 없어도 저장소에 이런 파일이 있다면 기여할 사람이 가장 먼저 봐야 될 문서라고 생각하시고 이 파일을 먼저 찬찬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프로젝트마다 형식이 좀 다르긴 한데 작성이 되어 있고, 이 contributing.md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뭐 코드 오브 컨덕트도 있고, 코드 오브 컨덕트는 뭐 예의 바르게 해라, 뭐 공격적으로 하지 마라, 뭐 이런 행동 양식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커뮤니티, 그러니까 프로젝트도 하나의 오픈소스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우리 이슈는 사용법에 대한 질문을 안 받으니까 사용법은 뭐 스택 오버플로우로 간다거나 뭐 디스코드나 지터 같은 데서 질문하라거나 하는 안내도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서 가이드하는 안내는 따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남길 때는 뭐 어떤 정보를 남긴다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보고 리뷰를 남기라거나 하는 등의 가이드가 작성되어 있고요. 뭐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다가 불편하거나 버그가 발견되면 이제 이슈를 남기러 가지만 메인테너들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글을 남기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오면 이제 반복적으로 같은 대답을 하거나 이제 클로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슈를 남기는 게 보통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뭐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 언제 닫고 이런 규칙들이 있고, 개발할 때 결국 기여하려면 코드를 수정해야 되니까 로컬의 개발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빌드하고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같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풀리퀘스트를 남기는 규칙이라든가 뭐 때에 따라서는 이슈를 꼭 남기고 플리캐스트를 올려달라거나 뭐 이런 가이드가 있고, 장애인들이 이제 머지 규칙을 승인 절차를 어떻게 거치는지에 대한 안내들이 있습니다. 꼭 이 모든 내용이 다 있는 건 아니고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이제 내용은 이제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슈를 남기려면 처음에 이슈를 봐야죠. 이슈를 남기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여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칠지 이제 이슈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슈를 좀 잘 관리하는 프로젝트들은 이제 라벨링을 많이 해놓는 편입니다. 라벨링이 안 돼 있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는데 좀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라벨링을 해놓고, 그래서 처음에 기여를 하신다면 그냥 올라온 최근 이슈를 보시기보다는 요 라벨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라벨이 있다는 것은 메인테너들이 이슈를 한번 검토하고 어떤 카테고라이징을 해놨다는 거기 때문에 요 라벨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굿 퍼스트 이슈나 이건 관례적으로 이런 이름을 쓰는데 뭐 비기너를 위한 뭐 라이블들이 있는데, 그런 레이블은 이 프로젝트에 처음 기여하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어떤 쉬운 이슈들을 이제 분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젝트 파악할 겸 해보기 이제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이게 쉬운 이슈를 보통 이 레이블을 달아놓기 때문에 쉬워서 올라오자마자 보통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예, 다른 사람들도 그 이슈를 보고 있으니까. 또 저렇게 레이블이 있는데도 오랫동안 해결 안 된 거는 메인테너는 보기에 좀 쉽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문제거나 다른 문제 때문에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꼭 저렇게 있다고 반드시 쉬운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관심 있는, 자신이 뭐 CI 쪽에 관심이 있다거나 네트워크 쪽에 관심이 있거나 뭐 언어가 있다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카테고리가 잘 나눠져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선택해서 할 만한 이슈를 찾아봐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슈에 들어가면 최근 이슈 순으로 뜨기 때문에 레이블이 이제 최근 것들은 메인테너들이 매일 보지, 매 시간 보지 않으니까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정해도 사실 나중에 메인테너 나와서 이건 버그가 아니라거나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니라 저쪽 의존성 프로젝트의 그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컨펌드 버그 같은 레이블이 있다면 요거는 이제 메인테너들이 버그라고 이미 확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정하시면 머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만 고쳐진다면 이제 버그기 때문에 그 코드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깃허브에 가보시면 프로젝트에 적게는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이슈가 열려 있는 것을 많이 보실 텐데 정말 그 1페이지에 있는 아주 옛날 열린 이슈는 처리가 안 되겠죠. 그거를 옛날 거까지 찾아가서 볼 사람은 없긴 한데 또 닫기도 애매하니까 열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메인테너들은 관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일봇 같은 거를 쓰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 스테일봇은 뭐 2주나 한 달 동안 아무런 댓글이 안 달리면 자동으로 닫게 하고 저거를 이제 사람이 직접 닫으면 또 나중에 와서 왜 닫았냐 해결도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봇을 이렇게 사용해서 적절히 닫고 실제로 유효한 이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시 열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화 처리를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이용하실 때는 뭐 아까 말씀대로 검색 후에 남기는 게 보통 좋고 가능한 한 많은 자기가 얻은 정보를 남기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 메인테너들이 누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수정할 때 도움이 될 테고 기존에 이슈가 있더라도 자기가 추가적인 어떤 환경이나 첫 이슈는 윈도우인데 자기는 리눅스라면 뭐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해서 이제 정보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고요. 기여할 생각인데 잘 모르겠다면 사실 이슈에 도움을 요청해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요 부분을 수정하고 싶은데 자기는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아니면 요 코드 부분이 맞는지 같은 걸 요청하면 뭐 메인테너의 바쁨에 따라서 댓글이 안 달릴 수도 있지만 메인테너의 여력이 좀 있으면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는 이제 그 메인테너들은 뭐 저희한테 어떤 빚을 지거나 뭐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슈 왜 처리 안 되냐 빨리 처리해 달라 이런 식의 재촉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실제로 뭐 그런 걸 한다고도 빨리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테너들을 이제 그룹 멘션으로 소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알림을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소환한다고 해서 뭐 딱히 더 처리되지 않으니까 뭐 굳이 그런 거는 안 하고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는 급하면 직접 고치세요 같은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재촉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은 오픈 소스나 개발을 할 때 깃을 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깃의 지식은 필요합니다. 뭐 대부분 깃을 쓰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뭐 아실 텐데 깃허브에서는 포크 모델을 쓰죠.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포크가 되고 이렇게 업스트림 저장소, 업스트림이란 건 내가 기여를 하면 최종적으로 올라갈 그 타겟 레포죠. 이제 일반적으로 업스트림이라고 부르는데 업스트림 레포가 있으면 포크를 하면 자신의 깃허브 계정에 똑같은 저장소가 생기죠. 이제 이걸 보통 포크드 레포라고 부르고 이 포크는 기세 기능은 아니고 깃허브이 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개념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포크를 하면 포크된 저장소를 로컬에 클론을 받죠. 물론
물론 꼭 포크드를 안 받고 업스트림 래퍼를 클론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 리모트 이름 때문에 보통 포크드 래퍼를 먼저 클론 받는 편입니다. 로컬에 개발하려면 코드를 가져와야 되니까 하고 포크드 래퍼는 그냥 제 개인 저장소니까 멈춰져 있으니까 없고 멈춰져 있고 업스트림 래퍼는 계속 커밋이 쌓여갈 테니까 이제 업스트림 래퍼도 따라가기 위해서 업스트림 래퍼를 이제 리모트에 추가를 해주고 이제 git 패치 업스트림 하면 이제 새로운 커밋이 생길 때마다 이제 로컬에 받아서 안에서 머지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뭐 git의 기능을 제가 다 설명할 것은 아닌데 그래도 기여를 하시려면 git 리베이스는 한번 익혀두시면 저는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git 리베이스가 꽤 어려운 기능이라서 git 강의를 할 때도 리베이스는 저도 예전에 강의를 했지만 어떻게 가리키는 게 맞을지 아닐지 고민을 많이 했던 기능이긴 한데 기여를 하다 보면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업스트림에 이제 하얀색 커밋들이 쌓여 있을 때 제가 로컬에 가져와서 기여를 하려고 커밋을 브랜치를 따서 만들면 추가 커밋이 생기겠죠. 근데 뭐 제가 뭐 금방금방 만드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업스트림에도 이제 새로운 다른 PI들을 머지하니까 커밋이 쌓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git트리가 이제 분기가 되게 됩니다. 이제 제가 가진 그 수정 사항이 최신 위에서 만들어진 수정 사항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git에 들어가면 만약에 저렇게 된 상태에서 git 푸시를 해서 플리키스트를 올려놨다면 이렇게 아웃데이트라는 표시가 되고 요거는 플리케를 올린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메인테이너들한테 보입니다. 상대 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보통 이제 리베이스 해 오라고 하면 리베이스를 못 해갖고 오거나 갱신하다가 이제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깃허브에서 UI에서 그냥 해버릴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냥 충돌이 없으면 괜찮은데 새로운 커밋에 수정한 코드와 내가 수정한 코드의 라인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겪어보셨듯이 이제 컴플리트가 발생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리베이스를 하거나 머지를 하려면 컴플리트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칠 수가 없죠. 그래서 종종 플리켓을 올리셨다면 들어가서 보시고 이제 리베이스에서 최신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갈라진 히스토리에서 리베이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최신에서 마치 새로 브랜치를 딴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이제 머지될 때까지 보통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서 해줘야 이제 제 코드가 지금 최신 메인에 머지가 되더라도 유효한 코드라는 것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git 리베이스를 하면 커밋이 완전히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포스 푸시를 해야 됩니다. git을 이제 처음에 배우실 때 포스 푸시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포스 푸시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플리켓 했을 때는 계속 포스 푸시를 씁니다. 왜냐하면 계속 머지하고 리베이스하고 하다 보면 포스 푸시가 아니면 안 올라가고 이제 요 리베이스와 이 포스 푸시의 그거를 잘 이해 못하면 꼬였을 때 플리켓을 클로즈하고 다시 새로 올릴게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git을 쓰면 리베이스를 제대로 쓰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git도 조금 익혔으면 이제 로컬의 개발 환경을 설정해야 수정을 하겠죠. 로컬에서는 이제 그 해당 프로젝트의 실행 환경을 구성해야 되고 제가 수정하면서 실행해 봐야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테스트를 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이 구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수정하지 않고 그 큰 프로젝트에서 저는 사실 일부분만 수정하기 때문에 제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그 테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그 테스트 이름만 패턴을 지정해서 이제 설정하는 게 이제 개발할 때 편하겠죠. 아니면 수백 개의 테스트를 수정할 때마다 매번 돌려봐야 되니까 그래서 컨트리뷰팅에 나와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 테스트 프레임워크나 언어의 그 문서를 찾아서 특정 테스트만 어떻게 돌리는지를 찾을 수 있으면 이제 수정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돌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에 수정사항을 남기거나 새로운 기능을 넣었으면 일반적으로 추가 테스트를 넣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메서드가 생기거나 기능이 들어갔다면 그거에 버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트를 같이 넣어주는 게
좋고요. 일부 프로젝트는 테스트가 없으면 이제 머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퀄리티를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고 그 버그 같은 경우도 결국 테스트가 그 버그를 못 발견한 거기 때문에 버그를 수정하면서 다시는 그런 버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트가 추가되면 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플리케를 올리게 되겠죠. 예, 플리케는 뭐 이슈를 만드시는 것처럼 뭐 기수로 푸시를 하시고 코드 수정사항 내용을, 그리고 이제 UI에서 버튼을 누르면 내용을 작성해서 플리캐스트를 올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H라는 CLI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GitHub에서 만든 공식 CLI인데, 여기서 이 CLI로 GitHub의 모든 기능을 거의 다 다룰 수 있기는 한데, 뭐 그거를 일일이 다 그 CLI에서 다룰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제가 이제 Git을 터미널에서 많이 다뤄서 이제 GHPR create하고 이제 웹 옵션을 주면 방금 GitHub의 제 브랜치에서 푸시한 다음에 저 명령을 누르면 바로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업스트림 저장소에 플리케 그 생성 화면까지 한 번에 열리게 됩니다. 예, 이런 걸 쓰지 않으면 이제 제가 저장소를 주소 입력해서 들어가서 버튼을 브랜치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팁들은 뭐 알아두시면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리케를 올렸을 때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번호를 달아 주어야 이제 서로 링크가 되기 때문에 히스토리 추적도 쉽고 그 관리가 좋기 때문에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내가 해결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달아주면 되고, 뭐 링크를 넣어도 되지만 그냥 샵해서 번호를 쓰면 자동으로 링크가 달리죠. 네. 근데 이제 그 앞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픽시스 이런 식으로 써주면 해당 플리캐스트가 머지될 때 깃허브이 자동으로 해당 이슈까지 그냥 클로즈 해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플리캐스트는 머지됐는데 메인테너가 혹시 실수해서 이슈는 안 닫혀 있는 경우도 꽤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수정한 거에다가 이런 관례를 따라주면 메인테너들이 추가적인 노력 없이 그냥 바로 머지할 때 바로 이슈까지 정리가 돼버리게 되니까 이제 편하게 됩니다. 저거는 꼭 픽시스만 되는 건 아니고요. 클로즈, 픽스, 리졸브 뭐 어떤 단어를 써도 다 되고, 뭐 과거형이든 3인칭형이든 상관없이 이제 이슈 앞에 달아주면 해당 머지될 때 그 이슈까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I 지속적 통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러 사람이 협업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자동화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GitHub에 통합된 GitHub 액션을 대부분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뭐 커밋 메시지를 검사한다거나 코드 스타일을 검사해서 이제 뭐 린팅을 돌린다거나 빌드를 해본다거나 테스트를 하면서 이 코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이나 이제 메인에 넣어도 되는 기본적인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는 게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게 뭐 수분에서 뭐 10여 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플리케를 올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게 모두가 패스가 됐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중에 메인테너가 왔는데 저기서 이제 깨져 있는 게 있으면 어차피 결국 머지해주지 않거나 리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기 깨졌으면 제가 뭘 고쳐야 된다는 신호기 때문에 로그를 보고 문제를 파악해서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스트는 종종 깨져요. 이제 테스트는 쉽지 않으니까 보통 뭐 프레키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를 10번 돌리면 뭐 한두 번은 깨지는 거를 프레키 테스트라고 하죠. 타이밍 이슈 같은 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에도 이런 테스트들이 있고, 뭐 그 외부에서 플리캐스트로 기여하는 사람은 그 업스트림 저장소에 시크릿에는 접근할 권한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으면 제가 탈취해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CI에 그 뭐 코드 커브나 커버홀스 같이 뭐 커버리지를 측정해서 업로드하는 게 있다면 거기 API 키가 그 시크릿에 있기 때문에 CI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 뭐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물론 메인테너들이 잘 관리해서 플리케이션 그런 게 돌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린 건 일부 테스트가 깨지는 건 본인이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파봤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 하면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뭐 하시면 매니터들이 뭐 알려주거나 아니면 요거는 요 문제로 깨진 거 아니라고 말해주거나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CI가 돌지 않고 웨이팅이 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깃허브에 최근 한 1, 2년 내에 들어온 기능인데 이제 CI 가지고 어뷰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처음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은 그 메인테이너가 한 번은 승인하게 뭐 저걸로 채굴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저런 한 번 승인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게 떴다면 요거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CI가 제대로 도는지 보고 싶지만 메인테너들이 승인하기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풀리퀘스트를 올리면 가끔 CLA나 DCO 같은 단어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CLA는 이제 기여자 라이센스 동의서 같은 건데 이 프로젝트에 내가 코드를 내므로써 그 프로젝트가 뭐 하는 거에 제가 그냥 동의하겠다, 뭐 따르겠다 그런 동의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리케를 올리고 한 몇 분이 지나면 이제 요즘은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와 비슷한 CLA 봇이 이제 사인 안 됐다고 이제 알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CLA를 받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 머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PR을 동의할 생각이 없으면 PR을 닫거나 아니면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웹으로 요즘은 다 돼 있어서 눌러서 이메일을 누르거나 아니면 GitHub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사인이 되고 이제 사인이 되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CO라는 것도 있습니다. Developer Certificate of Origin인데 요거는 이제 CLA를 좀 간편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약간 대안으로 나온 것인데 실제로는 Git하고 연관돼서 사람들이 더 어려워해서 오히려 더 보급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CO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커밋에 보시는 것처럼 signed up by해서 자기 이름하고 이메일을 넣어서 CLA와 똑같은 효력으로 내가 이 커밋을 서명하고 그 프로젝트의 룰을 따를 거야 같은 어떤 이제 서명을 커밋에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이제 깃에 옵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해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깃을 익숙치 않으면 좀 어려워해서 잘 보급이 안 되고 있고 방금 보여드린 요런 이메일과 이름은 요거 그냥 커밋 메시지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 계신 뭐 어떤 분의 이름이나 이메일을 여기 넣는다고 커밋이 막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텍스트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장하려면 이제 베리파이드 시그니처라고 해서 GPG 그 비공개 키와 공개 키를 가지고 공개 키를 깃허브에 등록해 놓고 제가 비공개 키로 이제 제 커밋을 서명을 하면 하고 푸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리파이드라는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저건 이제 뭐 GPG의 그 기술로 인해서 이제 비밀키를 가진 저만 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리파이드가 찍혔다는 건 이제 남이 나를 도용한 게 아니라 내가 올렸다는 걸 무조건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진 않지만 DCO를 쓰거나 사인 서명을 한다면 이 베리파이드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다 Git 옵션에 컨피그에 설정을 하면 매번 하지 않고 그냥 자동화해서 쓸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플리케가 이제 머지가 되면 이제 릴리즈를 기다려야 되겠죠. 머지가 된 것도 기쁘긴 하지만 내 코드가 이제 실제 버전에 찍혀서 이제 사람들한테 서빙 되는 건 또 다른 경험이니까요. 릴리즈는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가 체계적이라서 마일스톤을 관리한다면 아니면 본인이 올린 그 머지된 PR에 마일스톤 태그가 찍힐 거고 그러면 자기가 내 커밋은 어떤 버전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듀데이트 같은 게 있어서 언제 나가겠구나 같은 거를 예측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관리하는 프로젝트는 제 경험에선 아주 많지는 않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냥 메인테너 마음대로 어느 순간 이제 슬슬 한번 머지 해볼까? 그러면 이제 릴리즈 해볼까? 하면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즈를 하면 이제 버전을 찍고 이제 체인지 로그를 남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요즘은 꽤 많은 프로젝트가 이제 기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이제 박수 쳐주듯이 이제 크레딧을 남겨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분 좋아서 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남겨주는 게 이제 많은 프로젝트가 하는 일이고요. 네, 안 해주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시간을 내서 고생해서 기여했는데 이렇게까지 이름이 남기면 좀 기분이 좋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릴리즈가 되고 하면 이제 처음 이슈 찾은 데부터 이제 릴리즈까지 전체 프로세스가 한번 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